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봄인데도 때이른 여름 더위가 자주 찾아오네요. 그래도 5월은 연두빛 나뭇잎이 가득한 생기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참 기분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요즘은 생산성을 강조하는 앱이 정말 많죠. 그만큼 하루를 보다 더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굿노트를 사용해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본 갓생력 맥스 플래너를 공유드리고,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기록 취향이 저와 비슷한 분들께 유익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플래너 소개 시작할게요. 이번 플래너의 테마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멜론 그린 컬러입니다.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일러스트가 없는 타입도 준비되어 있고, 날짜형과 만년형, 그리고 월요일 시작, 일요일 시작 버전까지 모두 다양하게 제공해드리니 자신의 일상 패턴에 맞는 걸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데려가주세요.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제 노션 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굿노트로 열기 눌러주세요. 표지와 인덱스는 귀여운 손그림으로 꾸며져 있고, 인덱스를 누르면 각각의 카테고리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퍼링크는 펜 모드를 해제하신 후 링크 부분을 클릭하거나 펜 모드일 때 손가락으로 꾹 눌러 링크 열기 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먼슬리는 무난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오른쪽에 여유 공간도 자유롭게 활용해주세요. 먼슬리 페이지는 보통 글이나 사진을 넣어 꾸미게 되는데, 제가 이 플래너에 딱 어울리는 사진 편집용 단축어를 함께 공유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다운받아 주시고 어시스티브 터치링에 해당 단축어를 할당해주세요. 참고로 어시스티브 터치를 활용한 단축어 사용법은 오른쪽 상단에 띄워둔 카드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단축어를 실행시키고 자르고 싶은 사진을 고른 후 그 다음에 뜨는 파일 창에서는 잘라낼 모양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정방향 사진으로 편집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누른 후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클릭.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이렇게 둥근 먼슬리 칸에 딱 어울리는 느낌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굳이 뭔가를 적기 귀찮으신 분들도 이렇게 사진만 채워서 쉽고 예쁘게 다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달의 숫자 부분을 누르면 해당 날짜 데일리 페이지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클리는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날짜형 버전의 경우는 미니 달력의 주간 부분과 요일란에 각각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투두리스트를 적고 체크할 수 있는 칸과 일기와 사진, 메모 등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저는 이런 형식의 위클리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사용해왔는데, 사실 매일매일 같은 분량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일기와 일정이 한 칸에 섞이는 게 싫어서 일기 페이지만 아예 따로 만들면 그 주에 내가 뭘 했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의 레이아웃을 만들게 되었어요. 데일리 페이지는 이번 플래너의 핵심입니다. 하루를 갓생으로 만들어줄 도우미 요소들을 알차게 담았거든요. 요즘 이 단어에 관심 없으신 분 찾기 힘들죠? 생산성을 끌어올려준다는 문장이 붙어있는 갖가지 방법들은 하나같이 참 매력적이고 흥미로워서 이것저것 시도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 중에서 저는 원싱, 타임 블럭 시스템, 그리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이렇게 3가지를 조합해보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루를 하루처럼 살지 않아요. 하루를 한 번이 아닌 3번으로 나눠서 살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간을 3개의 덩어리로 구분짓는 것은 단순히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것 그 이상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두고 아침에는 나 이거 오늘 안에 다 할 거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루가 다 가고 해치우지 못한 채로 쌓여있는 목록들을 보며 본인의 의지와 실행력에 실망을 느꼈던 경험을요. 하루를 하나의 덩어리로 크게 생각하면 오전에는 시간이 많아서 여유를 부리게 되고, 점심때는 내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당장의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저녁이 되었을 땐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는 미완료 리스트를 보는 것만으로 귀찮음이 몰려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오전과 낮에 대부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구역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지나간 구간의 일에 정신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각 구역의 할 일을 내가 미리 할당해뒀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에는 그걸 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아까 못했던 일을 지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만약에 오전과 오후 두 구역의 계획을 모두 실패했다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구간의 계획은 높은 확률로 클리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하루의 계획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반대로 내가 막 일을 엄청 잘해 계획을 짱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전에 첫 계획부터 순조롭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내 안에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후의 계획도 기분 좋게 클리어하고 싶어질 거고 두 가지나 성공을 하고 나면 오늘을 완벽한 하루로 만들 수 있다는 설레임 버프 효과를 받아서 마지막 구간의 계획도 분명 무사히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은 관성과 시스템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하나를 잘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못할 확률보단 잘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가 모닝 루틴에 흔히 넣는 물 마시기, 영양제 먹기, 이불 개기 등의 일들이 혹시 너무 사소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들은 사실 성공을 목표로 넣은 계획이 아니에요.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인 계획들이죠. 그러니 아침을 시작하는 루틴에다가 웬만하면 성공할 확신이 있는 사소한 것들을 배치하세요. 계획을 지킨 결과로 얻은 소소한 만족감과 쾌감은 당신이 오늘을 좀 더 나은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고 성공의 하루들이 조금씩 쌓여갈수록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하루를 나누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느 구간에 어떤 일을 배치해야 좋을까요? 일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 4가지로 나누는 방식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일정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루 안에 많은 일정을 그냥 쭉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이걸 언제 다 하지 싶기도 하고 뭐가 중요한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배치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한눈에 시각적으로 딱 보이고 각 할 일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지 또한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집중력과 상황, 일상의 흐름 등을 고려해서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할지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일 목록들 중에서도 오늘 하루 이거 하나만은 꼭 하자는 원칙을 선정해서 가장 위에 적어주세요. 아래의 부분은 일과 개인 일정을 구분해서 보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일정 배치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오른쪽 구역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위에는 확언을 써서 나 자신을 응원하는 긍정의 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셀프케어 로그 섹션에서는 식사와 수면, 수분 섭취를 트래킹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점수를 매겨서 표시하고 오늘의 기분을 펜으로 직접 그려넣은 다음 내 감정을 텍스트로도 간단히 표현해보세요.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타입의 감정 체크는 막상 써보면 보기에 없는 감정인 날도 많고 표정만으로 고르기 애매한 날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낀 것들을 적으면 데일리 페이지가 완성됩니다. 상단의 숫자는 해당 날짜의 데일리로 점프되는 하이퍼링크인데 여기 조금 특별함이 더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3일의 데일리 페이지에서 3일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날의 저널링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널은 자기계발 열풍과 더불어서 전에 비해 부쩍 친숙해진 개념 중 하나예요. 일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일기는 그날 일어난 객관적 사실과 내 느낌을 기록하는 게 목적인 반면 저널은 나의 근원적 생각, 감정 등등 좀 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걸 글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약간 뉘앙스적 차이가 있어요. 암튼 이 부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티스트 웨이의 저자 줄리아 카메론이 대유행시킨 모닝 페이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에요. 모닝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시간과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 내면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해보고 보다 선명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포인트죠. 저는 예전에는 굿노트로 2페이지 정도씩 쓰다가 노션으로 환승하고부터는 분량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생각을 비우거나 정리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기록한 모닝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는 건 최소 2-3주가 지난 뒤여야 된다고 주의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는 어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신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쓴 내 글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바에는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는지, 내 기분은 어땠었는지 다시 읽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녁 일기 쓸 때 아침 일기까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다시 정리하면 모닝 페이지로 감정을 정돈하고 데일리 페이지로 넘어가 오늘을 계획, 기록하고 밤에는 다시 저널링 페이지로 와서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플로우로 이 플래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에는 이 부분을 눌러 보드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 창의적인 사고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큼직한 메모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탄탄히 잘 세워도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패하는 하루는 누구에게나 생겨요. 중요한 건 하루의 실패가 아니라 이틀의 실패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저도 이 생각을 하기 전에는 헤비 트래커를 하루만 못 지켜도 은근 스트레스 받고 완벽을 향한 압박 때문에 실패한 날이 며칠만 쌓여도 아예 보기 싫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틀 실패하지 않기로 생각을 딱 바꾸고 나니까 계획을 지키는 날도 오히려 더 많아지고 뭔가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편해졌어요.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부담을 느끼진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흥미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습관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그걸 하는 시간 자체가 재밌어야 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재미를 주는 요소가 귀엽거나 예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귀여움과 즐거움이 더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